안녕하세요. 디지털 노마드입니다. 유튜브 챌린지 30일 매일 5분씩 영상 올리기 오늘 세 번째 영상입니다. 어제 야외 영상을 촬영을 해봤더니 배경도 되게 예쁘고 그 대본이 없어서 버벅거리기는 하지만 또 대본을 갖고 촬영을 해봤더니 되게 딱딱하다 할까? 딱딱하고 굳어서 안 그래도 재미없는데 더 재미없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야외 촬영을 감행해 봅니다. 지금 걷는 길은 어제와 똑같은 길인데 오늘은 또 새길을 하나 발견을 해서 이쪽으로 가볼까 해요. 그 성공의 요소 중에 다들 또 말씀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익숙하지 않은 길을 가라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게 익숙하지 않은 길을 가면 뇌에 자극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두엽에 자극이 된다고. 그래서 한번 또 다른 길을 가보겠습니다. 어제 꾸준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최근에 참고하고 있는 게 성공의 4요소라고 해서 미국의 한 심리과학 연구자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그 성공 요소를 분석해서 만든 거죠. 첫 번째가 체계와 구조화고요. 두 번째가 완벽주의, 세 번째가 성실함, 네 번째가 현명함, 제가 해석하는 기로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어제 다뤘던 꾸준함은 첫 번째 그 체계와 구조화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꾸준한 건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업무적으로도 또 개인적인 업무도 있고 가족 친지들을 또 돌봐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보다 앞서서 중요한 게 어떤 걸 꾸준히 할 것인가, 꾸준함의 대상을 선정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그 툴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할 것인가가 또 중요하잖아요. 갑자기 옆에서 어떤 사장님인지 교수님인지 지나가셔서 민망해서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로축에는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 그리고 세로축에는 급한 일, 급하지 않은 일, 이렇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니다. 그럼 총 4가지의 면이 나오겠죠. 중요하고 또 급한 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 이렇게 4가지가 나오는데 당연히 그 중에서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은 쓰레기통에 버려야겠죠. 그리고 또 당연히 중요하고도 급한 일은 제일 우선순위로 또 일을 처리해야 될 테고요. 그럼 이제 중간에 중요하지만 급하진 않고 또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이걸 이제 잘 선별해서 우선순위를 또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다시 돌아왔습니다. 미라클 노마드입니다. 낮에 다 하지 못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순위 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습니다. 자, 잘 보이실까요? 네. 보시면 가로축에는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 그리고 세로축에는 급한 일, 급하지 않은 일, 이렇게 총 4개의 영역으로 나눴고요. 당연하게도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은 최우선순위가 될 것이고 중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일은 아예 목록에서 지워버리셔도 됩니다. 근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많은 경우에 사실 중요하지 않은 일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급하지도 않은 일을 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가끔 시간에 내가 너무 쫓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 가만히 앉아서 사고 정리를 할 시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또 가장 고민스러운 게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사이에서 순위를 정하는 일일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의 경우에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라는 원칙인데요. 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해버립니다. 특히나 공간적 제약이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공간이 허용되는 한 지금 당장 처리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일들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정작 중요하고 급한 일, 예를 들어서 중요한 고객과의 미팅이 잡히거나 했을 때 사소했던 일이 아주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예를 들어 자기계발, 독서, 블로그, 유튜브, 운동, 인간관계 등이 있겠죠. 저는 주로 이런 것들은 이동시간과 같이 어쩔 수 없이 시간을 내야만 하는 경우에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출퇴근 시간이 총 2시간이 걸리는데 그 시간을 저는 유튜브 영상 시청 시간으로
활용을 합니다. 지하철 탈 때는 그 이북을 읽었었는데 운전을 하게 되면서 유튜브를 보게 됐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우선순위 컨텐츠니까 아침 출근길에 우선순위에 대한 영상을 쭉 봤죠. 또 다른 경우로는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거나 하는 경우처럼 예상치 못하게 시간이 허비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죠. 어떤 분들은 약속 시간에 민감해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 상대가 늦으면 이북을 읽습니다. 많이 늦는다고 하면 아예 카페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읽어요. 좀 많이 피곤하다 싶으면 눈을 감고 푹 쉽니다. 아무튼 요지는 시간을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랜 B를 준비하시라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통제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시간에 통제당한다고 하죠. 여러분도 시간을 통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또 올게요.